1969년 7월 전 세계 6억 명이 숨을 죽이고 텔레비전 앞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38만 킬로미터 너머에서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휴스턴, 여기는 고요의 바다. 이그로 착륙했다. 잠시 뒤 인류는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가 아닌 다른 세계의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그날 달에 간 세 남자는 어떻게 인류 최초의 달 착륙에 성공했을까요? 숨막혔던 8일간의 여정을 따라가 봅니다. 이야기는 1960년대 미국과 소련이 벌인 치열한 우주 경쟁에서 시작됩니다. 소련은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과 최초의 우주인을 먼저 우주로 보내며 미국을 한 발 앞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1961년 소련의 유리 가가린이 인류 최초로 지구 궤도를 도는 데 성공하면서 미국의 위기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1961년 케네디 대통령은 전 세계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10년이 가기 전에 인간을 달에 보내고 무사히 돌아오게 하겠다고. 당시 그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약속이었습니다. 인류는 아직 우주에 겨우 몇 분 머물러 본 것이 전부였으니까요. 심지어 1967년에는 발사훈련 도중 화재로 우주인 3명을 잃는 비극까지 겪었습니다. 달로 가는 길은 목숨을 건 도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8년간 무려 40만 명의 과학자와 기술자가 오직 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매달렸습니다. 수많은 부품 하나하나가 단 하나라도 어긋나면 끝이었습니다. 성공 확률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로켓 세턴5가 탄생했습니다. 높이 110m, 아파트 36층과 맞먹는 크기였습니다. 1969년 7월 16일 플로리다의 발사대에 새 우주인이 올랐습니다. 발사를 직접 보기 위해 무려 100만 명에 가까운 인파가 케이프 커네버럴 해안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선장 닐 암스트롱, 그리고 버즈 올드린과 마이클 콜린스, 인류의 꿈을 짊어진 세 사람이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끝나고 거대한 엔진이 불을 뿜자 3,000톤에 가까운 로켓이 굉음과 함께 천천히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단 12분 만에 우주에 도달한 이들은 푸른 지구를 등지고 달을 향해 시속 4만 킬로미터로 날아갔습니다. 다 쓴 로켓단들이 차례로 떨어져 나가고 마침내 사령선만이 깊은 우주로 나아갔습니다.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지구를 바라보며 세 사람은 누구도 가본 적 없는 길을 나흘 동안 항해했습니다. 7월 19일 마침내 달 궤도에 들어선 그들의 눈앞에 잿빛의 황량한 달 표면이 끝없이 펼쳐졌습니다. 다음날 착륙선 이그로가 모선에서 분리되었습니다. 암스트롱과 올드린이 그 안에 타고 있었습니다. 콜린스는 홀로 모선 컬럼비아에 남았습니다. 달 뒤편을 지날 때 그는 지구와 연락이 끊긴 채 인류 역사상 가장 외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구와 이그로 사이의 모든 교신에는 약간의 시간 지연이 있었고 관제실은 그 짧은 침묵마다 가슴을 졸였습니다. 이그로가 달 표면을 향해 천천히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날카로운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C02 경보. 착륙선의 컴퓨터에 과부하가 걸린 것입니다. 휴스턴 관제실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단 몇 초 만에 한 젊은 엔지니어가 외쳤습니다. 계속 진행하라! 그 경보는 치명적이지 않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동항법 장치가 이그로를 커다란 바위밭 한가운데로 이끌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백악관에는 우주인들이 돌아오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연설문까지 미리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암스트롱은 직접 조종관을 잡았습니다. 평평한 곳을 찾아 달 위를 아슬아슬하게 날았고 연료는 점점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연료가 단 25초 남았을 때 마침내 이그로의 다리가 달 표면에 닿았습니다. 이그로 착륙했다. 관제실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숨이 막혔다가 이제야 다시 숨을 쉰다. 인류가 처음으로 다른 세계에 멈춰선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6시간 뒤 암스트롱이 사다리를 한 칸씩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가 그 흐릿한 흑백 화면을 지켜보았습니다. 이그로에 달린 작은 흑백 카메라가 그 역사적인 장면을 전 세계로 생중계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발이 달의 흙에 닿는 순간 그는 인류가 영원히 기억할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작은 한 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이다. 뒤이어 올드린도 달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는 눈앞의 풍경을 장엄한 황무지라고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헬멧을 벗은 뒤 달 먼지에서 마치 화약 같은 냄새가 났다고 회고했습니다. 두 사람은
달 표면에 성조기를 꽂고 지구에 있는 닉슨 대통령과 직접 통화를 나누었습니다. 그곳에는 이런 글귀를 새긴 명판도 남겼습니다. 우리는 온 인류를 위하여 평화로이 이곳에 왔다. 고개를 들면 검은 하늘에 푸르고 작은 지구가 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점 위에 인류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공기도 바람도 없는 그곳에서 두 사람은 2시간 반 동안 월석을 채집하고 실험 장비를 설치했습니다. 그들이 설치한 반사경은 지금도 지구에서 쏜 레이저를 되돌려 달까지의 거리를 정밀하게 재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위험한 순간이 남았습니다. 이그로의 상단부가 단 한 번의 엔진 점화로 달을 떠나 이륙해야 했습니다. 만약 그 엔진이 작동하지 않았다면 두 사람은 영원히 달에 남았을 것입니다. 다행히 엔진은 완벽하게 불을 뿜었습니다. 달 궤도에서 이그로는 컬럼비아와 다시 만나 도킹했습니다. 사흘 만에 세 사람이 모두 제외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점점 커지는 지구를 바라보며 집을 향한 마지막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달에 머문 시간은 약 21시간 반. 그 사이 인류의 역사는 영원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지구 대기권에 들어서자 캡슐은 시속 4만 킬로미터로 떨어지며 불덩이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1969년 7월 24일 새 우주인은 거대한 낙하산을 펼치며 태평양 한가운데로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혹시 모를 미지의 달 세균을 우려해 세 사람은 돌아온 뒤에도 3주 동안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케네디의 약속은 그 시한을 5달 앞두고 마침내 지켜졌습니다. 인류가 달에 가서 무사히 돌아온 것입니다. 정작 그 약속을 한 케네디는 그날을 보지 못했지만 수십만 명의 헌신이 끝내 그 꿈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달에 남긴 발자국은 바람도 비도 없는 그곳에서 앞으로 수백만 년 동안 그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아폴로 11호 이후 모두 12명의 인간이 달 위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1972년을 마지막으로 그 뒤로 반세기가 넘도록 아무도 달에 발을 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처음으로 우주에서 우리의 집을 돌아보았습니다. 국경도 경계도 없는 하나의 작고 푸른 행성을, 그 한 장의 지구 사진은 이후 인류가 환경과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마저 바꾸어 놓았습니다. 한 번도 달을 밟지 못한 콜린스 역시 모두를 무사히 집으로 데려온 또 한 명의 영웅이었습니다.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우리는 다시 달로, 그리고 화성으로 나아갈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 모든 위대한 여정의 첫 발자국이 1969년 그 여름 고요의 바다에 찍혔습니다. 아폴로 11호는 우리에게 증명했습니다. 인류가 진심으로 마음먹는다면 그 어떤 불가능도 닿을 수 있다는 것을. 우주의 위대한 도전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여행도 놓치지 않도록 구독으로 함께해요.